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및 정치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해성 미사일의 놀라운 발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물을 타격하는 능력과 뛰어난 장점은 한국의 해성 미사일을 오늘날 가장 강력한 전투 무기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해성 미사일에 대한 콜롬비아 해군의 논평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중국도 한국산 무기 영상을 보면 경악합니다. 더 많은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려면 공유를 클릭하고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다음은 영상 내용입니다. 요즘 한국 해군과 남미 국가들의 다국적 연합 해군 훈련에서 콜롬비아 해군이 인상적인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이 훈련에서는 콜롬비아가 2012년부터 구입한 대한민국의 해상미사일 화성의 파워를 증명했습니다. 화성 미사일 한 발이 목표함으로 발사되어 적대적인 함선이 대처할 수 없는 강력한 타격을 남겼습니다. 이 발사로 인해 목표함은 한 번의 타격만으로 완전히 가라앉게되었으며 화성의 탁월한 파워를 입증했습니다. 특별한 점은 콜롬비아가 구입한 16대의 화성 미사일 중 하나였으며 2019년 연습에서 목표함을 가라앉히는 데에 성공한 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한 발의 화성 미사일만으로도 대처할 수 없는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며 이로 인해 전투함과 항공모함까지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이번 공개된 비디오는 LIG 넥스원 회사의 미사일 생산 역량에 뛰어난 힘을 입증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더욱 이러한 시험은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이 2014년에 콜롬비아에게 무료로 독도급 안동 구축함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두 국가 간의 존중할 만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과거에 콜롬비아는 한국 전쟁에 참전하면서 중남미 국가들 중 유일한 나라였으며 5,100명의 병력과 순양함을 파견한 국가였습니다. 콜롬비아 해군의 최근 훈련에서 한국의 화성 미사일 기술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콜롬비아의 방어 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미사일의 파워는 콜롬비아 해군의 우수성을 확립하고 또한 한국의 LIG 넥스원 회사가 최고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국방 기술에서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한국 해군은 여러 국가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비전뿐만 아니라 국방 능력의 적용과 개발 능력을 입증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951년 6월 16일 콜롬비아군은 한국에 도착하여 서울을 두 번째로 되찾는 데 강력한 기여를 했습니다. 콜롬비아군은 가파른 산악전투에 참전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6.25 전쟁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은 콜롬비아의 지원을 결코 잊지 않았으며 콜롬비아 해군으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콜롬비아의 전함을 무료로 인계하였습니다. 한국으로부터 전함 지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콜롬비아는 한국의 미사일 기술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화성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수입하고 이 무기의 전투 능력에 놀랐습니다. 처음으로 콜롬비아의 소유가 된 안양함은 프랑스의 에그조세 미사일로 무장되어 있었지만 콜롬비아에 이양된 후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콜롬비아는 한국에서 생산된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가 두 척의 전함과 한국으로부터 미사일을 수입받은 것은 한국의 미사일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화성 미사일은 가장 유명한 해군 무기 체계에 대항하며 해군 무기 중 가장 효과적인 무기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중동 세 번째 전쟁과 포클랜드 제도 전쟁에서 한국은 한 번의 공격으로 큰 구축함을 파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전쟁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은 로스토프의 한 우회에서 러시아 해군의 큰 함대를 파괴하는 데 화성 미사일 두 발을 사용함으로써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최근 긴장 상태가 증가함에 따라 미사일은 전 세계 국가들이 개발하고 소유하려고 주목하는 중요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해군은 미국과 프랑스의 미사일을 수입하고 장착했지만 1980년대부터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여 1996년 첫 해성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2003년의 화성 미사일은 전략적인 상태로 배치되었으며 70km 거리의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하는 성능을 입증하였습니다. 2012년 린텍 연습에서 화성 미사일의 실제 공격은 100% 명중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이 미사일은 미국의 경쟁 미사일과 프랑스의 에그조세 미사일보다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업계에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우리의 화성 미사일은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성능으로 인해 세계 여러 국가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콜롬비아와 같이 중남미 국가인 콜롬비아는 화성 미사일을 수입하여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로켓 분야에서 최초의 수출 제품으로서 엄청난 발전입니다. 또 다른 발전으로 필리핀은 한국으로부터 군사 지원을 받아 포세리잘 구축함과 현궁 대전차 미사일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두 국가 간의 기술 및 무기 공유 결과입니다. 현재 국제시장의 변화와 해상 분쟁에 점점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필리핀을 지원함으로써 현궁 대전차 미사일을 받는 두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6.25 전쟁 시기부터 한국은 필리핀에 군대를 파견하며 그 이후로 두 국가는 많은 종류의 무기와 군사기술을 공유했습니다. 2019년에 한국은 필리핀에 카가얀대 5로 호를 기증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 함선은 76mm 자동포와 323mm 잠수함호를 미사일을 비롯한 군사장비로 완비되어 필리핀의 이전 어떤 해군 함선보다 강력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필리핀은 현대중공업에서 총 7천억 원어치의 두 개의 새로운 함선을 주문했습니다. 이 중 첫 번째 함선인 포세리잘은 최근 6월 15일에 정식으로 시운전되었습니다. 현대적인 무기를 장착한 이 포세리잘 함선은 필리핀 해군 능력의 새로운 발전을 상징합니다. 필리핀 해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포세리잘 함선은 현궁 대전차 미사일과 함께 현궁 미사일을 장착하였습니다. 이러한 고급 무기들의 장착으로 이 함선은 중국을 포함한 인접 국가들의 함선들과 우월한 대결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의 군사력 강화는 중국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필리핀에 현대 무기를 이전하는데 불만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특히 해상 영토 분쟁과 미확인 해안 및 해저 지역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긴장이 높음을 나타냅니다. 남중국해 지역, 특히 스칼버로와 스프레틀리 군도는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긴장을 가중시키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이 지역에 군대를 배치하고 인공섬들을 불법적인 군사기지를 구축했으며 한편 필리핀은 미국과 군사협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리핀의 군사력 강화는 영토 주권을 유지하고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절실해졌습니다. 한국의 지원은 필리핀이 군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 내 균형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재적인 관계 및 분쟁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며 국제 파트너의 역할은 이 지역의 미래에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편 국회의장 김진표가 26일 8일 동안 투르크메니스탄과 필리핀을 방문한 후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이 방문에서 김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투르크메니스탄을 공식적으로 처음 방문하며 국가 최고 지도자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및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또한 그는 필리핀을 8년 만에 국회의장으로서 방문하였으며 로무알데즈 하원의장,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 후안 미구엘 주비리 상원의장과 순차적으로 만났습니다. 국회의장실은 이 방문의 성과로 두 나라의 국방, 에너지 및 건설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 양국은 특히 투르크메니스탄 사막 지역에 특화된 특수장비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필리핀의 경우 해군과 공군뿐만 아니라 육군에도 첨단 잠수함 제작과 같은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김 의장은 한국 기업의 원자재 가공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에 양국 리더들이 참여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 그는 필리핀이 작은 모듈 원자로와 바탄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